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하는 라치먼트 차터스쿨에서 어린 한인 학생들이 학교 폭력 피해자가 됐음에도 학교 측은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한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칼리지의 총격 사건 용의자가 학교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경찰과 대치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LA 다운타운 오피스 빌딩을 떠나는 입주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근무가 확산되면서 넓은 사무실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LA 한인회가 오는 25일 금요일 한인회관에서 여성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험 여부나 치료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다만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조직적인 소매절도단 26명이 체포됐습니다. 업랜드에서는 한 커플이 절도 범죄 후 도주하다 체포됐습니다. 산타하나시가 비시민권자들에게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오는 11월 5일 선거에 붙이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그녀 자신만의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 것이라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멕시코와 유럽연합 등을 거론하면서 자신이 집권 시 수입차에 대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트럼프 캠프에 7,50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공화당의 대표적인 큰손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지아주의 대선 수개표 방침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선거일에 너무 임박해 결정이 이루어진 만큼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에 빠질 것 같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팬데믹 직후인 2020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금리가 여전히 제약적이며 중립 수준보다는 훨씬 높다고 평가하면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무기 지원 중단이라는 민감한 카드를 꺼내들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인도적 상황 개선을 요구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만 아니라 인력까지 공급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LA 다저스와 뉴욕 매치 간의 챔피언십 시리즈 3차전이 오늘 오후 5시부터 뉴욕에서 열립니다. 다저스는 뷰러가, 매치는 세브리노가 선발로 나섭니다. 뉴욕 양키스가 클리블랜드를 6대3으로 꺾고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2승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62.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정유소 화재, 정유소 정비, 정유소 여름철에서 겨울철 개솔린 변동 등등등 여러 가지로 개솔린 가격이 오르는 일은 상당히 많죠. 그러면서 재고가 없다, 재고량이 떨어졌다, 이게 정유사들의 늘 하는 소리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케빈 뉴섬 주지사가 개솔린 재고 부족과 가격 폭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정유시설 보관 규칙을 강화하는 이 법안은 주하원 초안탐과 주상원 수정안 승인을 거쳐 하원에서 최종 동의를 마친 법안으로 정유업체가 재고로 보관하는 양을 주정부가 감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솔린은 공장이 문제가 생기든 정비를 하든 겨울철, 여름철 바뀌는 기간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재고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지난 수년간 수십억 달러의 가스값 폭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더 이상 정유업계의 노력을 기다릴 수 없고 폭리를 막고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선 것이다 라면서 법안 서명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법안은 90일 안에 발효되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정부 규제기관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가 각 정유소 제한을 설정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위원회는 최소 재고량을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유사가 유지 보수 중단에 앞서 재공급 계획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유회사와 노동조합 모두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여러 설득 과정을 거쳐 결국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산타하나시가 비시민권자들에게도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이번 11월 5일 선거에 붙입니다. 이외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렌지 카운티 산타하나시가 비시민권자들에게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오는 11월 선거에 붙입니다. 11월 5일 투표에서 붙여지는 DD 법안은 오는 2028년 11월부터 산타하나시에 거주하는 비시민권자들이 산타하나시의 모든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현재 산타하나시 거주자의 약 4분의 1이 체류 신분으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는데 이들이 세금을 내고 시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시 공무원들을 선출하는 데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시의회에 줄소송이 이어지게 돼 시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연방선거에서는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금지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비시민권자가 교육위원회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월그린이 앞으로 3년 동안 약 1,200개의 매장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15일 발표했습니다. 현 회계연도 동안에는 우선 500개의 매장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수개월 전 실적 보고서에서 국내 8,600개 월그린 매장 중 약 4분의 1이 실적 부진이라고 밝힌 후에 나온 결정입니다. 리스 계약이 만료되는 실적 부진 매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월그린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사인 라이트에이드와 CVS도 일부 지점을 폐쇄해야 했습니다. 라이트에이드는 지난해 챕터 11 파산 신청 이후 200개 이상의 매장을 폐쇄했습니다. 소매 부문에서는 체인 약국들이 아마존과 월마트 같은 거대 기업들로부터 심한 경쟁에 직면해 있으며 소비 지출 감소와 절도 증가가 계속해서 수익을 잠식하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했습니다. 제약 부문에서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약품에 대한 보험 상환율이 낮아져 마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LA 다운타운 오피스 빌딩 입주자들이 떠나는 이 엑소더스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다운타운에서 유명한 고층 사무실 빌딩인 웨드부시 센터에 입주해 있는 웨드부시 증권이 패사디나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웨드부시는 2001년부터 LA 다운타운 위셔 불바드 선상의 빌딩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임대 계약은 내년에 만료됩니다. 이 회사는 웨드부시 센터에서 10만 스퀘어피트 이상을 임대하고 있었지만 패사디나로 옮기게 되면 약 2만 스퀘어피트로 사무실 공간을 줄일 예정입니다. 회사 측은 팬데믹 이후 대부분 직원들이 사무실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듦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정된 책상 대신 공유 작업 공간 중심의 사무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팬데믹 이후 하이브리드 근무가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기존의 넓은 오피스 공간을 떠나는 추세이며 이 같은 변화는 특히 LA 다운타운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웨드부시가 본사 사무실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결정은 팬데믹 이후 오피스 임대 시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LA 카운티 전역의 상업용 부동산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나이캐피탈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LA 카운티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연초에 비해서 판매량이 18.4%가 급감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한인타운 서쪽에 위치한 라치먼트 차터스쿨에서 2명의 어린 한인 학생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측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는 라치먼트 차터스쿨에서 6세의 한인 남학생 2명이 6명의 백인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한인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폭력을 당한 어린 학생들에게 가해자들이 인종차별적인 언사를 퍼부었음에도 학교 측은 나몰라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가해 학생들은 물론 학교 측의 대응에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이번 사건을 접한 한인 학부모들은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응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바월드 학부모 측은 라치먼트 차터스쿨에서 벌어진 학내 폭력 사건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배우고 놀아야 하는데 동급생들이 휘두른 무차별적인 폭력은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한인이라는 이유로 인해
백인들에게 인종차별적인 폭력을 당했다는 것에 소름이 끼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한인 학부모들이 어떻게 마음이 놓이겠냐고 토로했습니다. 원치 않게 사소한 것 같고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애들도 저희 주변에는 좀 간혹 봤어요. 네. 네. 요청을 해도 그게 이렇게 확실하게 막 그거에 대해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폭력을 동반됐다는 사실에 우려를 금치 못했습니다. 파바월드 학부모의 임지영 회장은 자신의 자녀 역시 한인이라는 이유로 학교 안에서 동급생들이 놀리는 상황이 종종 있었는데 여전히 학교 안에서 인종차별이 벌어지는 것이 충격적이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학교에서 동급생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해도 이를 알릴 경우 자녀가 학교에서 동급생들에게 2차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학교 측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속마음만 끓인 적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오랜 시간이 지났고 사회 전반에 있어서도 인종차별적인 언행에 대해 많이 조심하는 상황이라 학교 시스템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번 사건을 접하고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너무 심각하니까 이번에는 정말 6명이 집단으로 분리시키는 건 정말 학교에서 제일 그렇게 아이들을 분리시키는 걸 많이 공립학교들 보면 그런데 여기 학교는 차터스쿨인데 완전 방치해. 한편 저희 라디오 서울 측은 사건이 벌어진 라치몬트 차터스쿨을 방문해 교장에게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를 요구했으나 교장 측은 학부모가 아닌 외부인들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한인 사회에 새로운 사회 환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오픈 청지기 프로그램이 올해도 실천에 나섭니다. 타운뉴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한인 사회에 새로운 사회 환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오픈 청지기 프로그램이 올해도 나눔 실천에 나섭니다. 오픈뱅크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인 오픈 청지기 재단은 16일부터 오픈 청지기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도 프로그램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단체가 아닌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시행합니다. 신청 마감은 11월 27일까지이며 서류를 접수받은 후 서류 심사와 현장 방문과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심사해 내년 2월 말에 지원 프로그램 선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우편이나 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서 접수를 받지 않고 모든 서류는 온라인 또는 이메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금 전달은 내년 3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는 25일 금요일 LA 한인회에서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개최합니다. 검진 대상은 21세에서 65세 사이 여성입니다. 자궁경 부암, 요로 감염, 각종 부인과 질환 상담 등을 진행하며 보험 여부나 이민 신분과는 관계없이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해당 병원에서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합니다. 25일 오전 8시부터 검진 행사가 시작되며 사전 예약을 하면 예약자별로 개별 검진 시간을 안내합니다. 검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검진 인원은 예약 순으로 최대 10명입니다. 검진 예약은 전화 323-732-0700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은 오는 11월 15일 LA 한인타운에서 코비드 백신과 한방 침슬 무료 서비스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벤트는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고 장소는 LA 한인타운 옥스포드와 3가에 위치한 YMCA입니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날 100명에 한해서는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과 함께 동국대학과 미주 한인사협회에서 준비하는 한방 침술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독감 주사는 50명에 한해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이번 행사는 라디오 서울 방송이 주최하고 비영리 단체인 미션시티 클리닉 그리고 YMCA와 헬스넷 리갈 레이크사이드 IPA가 공동으로 후원합니다. 이벤트 참가를 위해서는 사전 등록을 해야 하고 선착순으로 등록이 마감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과 또 한방 침술 무료 서비스 이번 행사에 대한 등록은 저희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나 한국일보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이벤트 배너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427-9622,
213-427-9622번입니다. 비영리단체 아시안 약물남용 방지 프로그램이 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건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임마누엘 선교교회에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이 세미나는 스트레스 관리, 효과적인 소통 방법, 스트레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세미나는 K.Kim 임상심리학 박사 그리고 데이빗 윤 예방 및 중독의학 전문가가 강연자로 나섭니다. 그리고 세미나 시간 동안에 한국어로 진행되고요. 김밥 및 간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임마누엘 선교교회에서 아시안 약물 남용 방지 프로그램 무료 정신건강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LA 카운티에서 또다시 40대 한인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42살의 남성 한모 씨가 한 호텔에서 목과 왼쪽 팔목을 흉기로 그어 숨졌다는 것입니다. 검시국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한모 씨를 포함해 올해 LA 카운티에서는 모두 17명의 한인이 자살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우울이나 자살 충동을 경험할 경우 LA 카운티 정신국 핫라인 한국어 전화를 이용하시거나 전국 자살 방지 정신건강 핫라인으로 연락하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타모니카 컬리지 총격범이 사망했습니다. 산타모니카 컬리지에서 교직원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가 어제 경찰과 대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총격 사건은 14일 밤, 그저께죠? 그제 밤 9시 50분 캠퍼스 내 미디어 앤 디자인 센터에서 발생했고 교직원 여성 한 명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용의자는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다음날 용의자를 특정하고 어제 용의자와 짧은 추격전을 한 뒤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차량 간의 대치였습니다.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했고 협상가들도 투입해 투항을 시도했지만 결국 용의자는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용의자는 산타모니카 컬리지 직원으로 확인됐고 총격 사건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피해 여성은 직장 내 폭력 사건의 표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밝히면서도 총격 동기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피해 여성은 산타모니카 컬리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원으로 관리 운영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지난 9월 24일 자신이 거주하던 조지아주 아틀란타 지역의 노인 아파트에서 무참하게 살해된 90세의 한인 노인 김준기 씨 사건의 자세한 수사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살해 용의자는 아파트 경비원 65살의 자넷 윌리엄스로 범행 당시 김 씨의 머리와 상체 등을 모두 50차례나 이상 마구 찔렀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윌리엄스가 아직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김 씨를 살해한 것이 분명하다고 영장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는 사건 이후 수사 중인 경찰에게 다가와서 수시로 질문을 했고 증거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살해 동기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밝혔으며 김 씨 소지품 가운데 없어진 것은 $32가 들어있던 지갑과 브레이브스 야구 모자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보석금 책정 없이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용의자 윌리엄스는 11월 4일 법정에 처음으로 출두할 예정입니다. 올여름 상당히 더웠죠. 올겨울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야, 도대체 비가 얼마나 올 것이냐. 많이 온답니다. 네. 광범위하게 형성된 대기의 강 현상으로 올겨울 남가주에 폭우가 많은 날씨가 예고됐습니다. 기상예보 서비스 업체 아큐웨더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의 강으로 인해 올겨울에도 서부 해안에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내년 초에 집중돼 남가주 지역이 폭풍으로 인한 심각한 겨울 폭우를 겪을 수 있다라고 보고서는 경고했습니다. 대기의 강은 대량의 수증기가 대기 중에서 강처럼 긴 띠 형태로 움직이는 현상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폭우와 수해를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보고서는 태평양 북서부의 습기가 11월, 12월에 증가해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대기의 강이 형성된 뒤 폭풍이 로키 산맥을 넘어 내륙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후 내년 초 폭풍이 남쪽으로 이동해 중가주와 남가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올겨울 남가주에 폭우가 많을 날씨가 예상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6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 완연한 가을 날씨 보입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 현재 남가주 지역 하늘 흐리게 시작하고 있고 각 지역에 따라서는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더 내려앉아 보다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흐린 날씨에 아침 한때 이슬비 뿌리고 오후에 역시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내일 낮 기온 3, 4도가량 더 떨어져서 내일은 이번 주 중 가장 쌀쌀한 하루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금요일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10도 이상 뛰어오릅니다. 구름에 가렸던 햇살도 풍부해져서 남가주의 쾌적한 가을 날씨 주말 내내 즐길 수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9도, 62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8도, 58도, 해안 지역은 67도, 62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7도, 낮 최고 기온은 78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2번 노스 방향입니다. 5번 노스로 연결되는 지점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노스 방향 인디아나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5 사우스 방향입니다. 델라모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605 사우스 방향 알론드라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엔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이스트 방향입니다. 리버티 캐년 로드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타이어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5번 사우스 방향 놀웍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슬러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모닝뉴스 2부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 앤 CG 러. 집 융자는 물론 커머셜, SBA 융자, 급한 하드머니까지 모든 융자를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대선을 기점으로 3주 앞으로 나온 가운데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유권자가 절반 이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전투표를 포함해 이번 대선 투표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민주당 카멜라 하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민주공화 양당은 투표율을 둘러싼 유불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NBC 방송이 전국의 등록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2%가 사전투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 당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44%였습니다. 사전투표 의향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5%는 이미 투표를 마쳤다고 답했고 47%는 앞으로 사전투표를 할 것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 33%는 사전투표할지 대선 당일에 투표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1%는 이번엔 투표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자 비율은 2020년 대선 때의 69%보다 낮지만 2012년 33%, 2016년 40%보다는 크게 올랐습니다. 2020년 대선이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때에 치러진 것을 고려하면 그만큼 유권자들의 사전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CEO인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서 자신의 현금 곳간을 활짝 오픈했습니다. 머스크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돕는 슈퍼팩인 아메리카 팩에 약 7,5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의 선거운동에 초점을 맞춘 이 아메리카 팩은 이 가운데 약 7,20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 슈퍼팩은 머스크가 만든 것으로 이 기간의 유일한 기부자로서 머스크는 이 같은 기부를 통해서 공화당의 대표적인 큰손이 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머스크가 설립한 슈퍼팩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상대인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간의 초박빙 선거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과거 대선 때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머스크는 이번 대선에서는 공화당으로 돌아서서 지난 7월 공개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멕시코와 유럽연합을 거론하면서 집권 시 수입차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블룸버그 통신 존 미클스웨이트 편집국장과 진행한 대담에서 자신의 핵심 경제 공약인 관세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그러면 벤츠는 미국에서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독일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조립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를 겨냥해서는 20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그들은 미국에 차를 한 대도 팔지 못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중국산에 60% 관세를 부과할 뿐 아니라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급망 혼란, 인플레이션 심화, 영세기업 피해 등의 우려가 나오는데 그는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라고 맞대응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에 대비해 유럽연합도 맞대응 차원에서 보복관세를 부과할 미국산 제품 명단을 준비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중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운홀 행사 도중에 난데없이 30분 동안 음악을 틀어놓고 댄스를 선보여서 뒤늦은 구설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최대 격전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교외 지역의 오크스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서 벌어진 돌발 상황인 것입니다. 국경 폐쇄 등 특유의 강경 발언을 이어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한 남성이 쓰러져 응급처치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자 즉석에서 아베 마리아를 틀어달라고 요청했고 이어 질의응답이 재개됐지만 곧이어 한 여성이 긴급하게 치료를 받게 이동하면서 문답은 다시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장례가 정리된 뒤 이민자 관련 발언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파바로티의 아베 마리아를 틀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뒤로 5개 정도의 질문에 답하고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말자, 음악이나 듣자라면서 대체 누가 질문을 듣고 싶어 하느냐며 난데없이 자신의 플레이리스트를 줄줄이 틀어대는 디제잉을 시작한 것입니다. And we love them. And because of them, we ended up with some good music, right? Right? So play YMCA. Go ahead. Let's go. Nice and loud. Here we go, everybody.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특유의 돌출 행동에 일부는 당황해서 일찌감치 자리를 떴고 또 일부는 어리둥절해했지만 대다수는 자리를 다 지키며 호응하는 모습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줄을 서야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현장에서 응급 의료 상황은 종종 발생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장례가 정리되면 연설을 재개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진전시킬지 한층 불안정한 모습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를 초접전인 대선 막바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민주당 캠프 측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안정한 상태를 곧바로 공격했습니다. 요새 재정 상황 어떠십니까? 잘 아끼고 있다라는 분들도 많으시죠.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에 빠질 것 같다라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2020년 4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공개한 소비자 기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3개월 이내에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에 빠질 것 같다는 응답이 지난 9월 14.2%로 2020년 4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체에 빠질 것 같다는 응답 비중은 지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연말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40, 50대 중년층에서 이 같은 응답이 가장 크게 늘었다고 뉴욕 연은은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연체 기대 상승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가계 부담이 커진 가운데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의 혜택을 얻은 가계와 그렇지 못한 가계 간의 격차가 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또 신용카드 부채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뉴욕 연은의 가계 신용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부채는 2분기 1조 1,40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70억 달러가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금 가격이 내년에는 지금보다 10%가량 더 상승할 것으로 금 관련 업체가 예측했습니다. 세계 금시장을 주도하는 런던 금시장연합회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연례 컨퍼런스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내년 10월 말 금 가격이 지금보다 약 10%가 높은 언스당 2,917.4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오늘 아침 밝힌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임한 사람들은 금 무역과 정제, 채굴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주요 단체나 사업체의 대표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현물 금 가격은 올해 약 29%나 급등했습니다. 지정학적인 긴장과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를 맞아서 안전 자산으로서의 매력이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1년의 사고와 노조 파업으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보잉이 35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추진 중입니다. 보잉이 주식 또는 채권 발행을 통해 최대 250억 달러의 신규 자본을 조달하는 한편 금융사들로부터 100억 달러 신용대출을 받기로 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보잉은 투자자들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번 250억 달러 자본 조달 계획으로 향후 3년 동안 필요에 따라 주식 혹은 채권 발행 중 좋은 방안을 택해 유연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인 애플이 어제 태블릿 PC인 아이패드 미니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아이패드 미니는 2021년 이후 3년 만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기존 모델과 같은 크기 8.3인치로서 애플이 자체 개발한 A17 프로세서가 탑재됐습니다. 이 프로세서는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 15 프로에 장착된 칩과 같은 것으로 기존 아이패드 미니에 비해서 CPU 성능이 30%나 향상됐습니다. 아이패드 미니는 휴대성이 좋고 책을 읽거나 메모할 때 사용성이 뛰어나서 인기가 많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제품은 올해 초 아이패드 프로와 함께 출시된 최신 글쓰기 기능인 애플 펜슬 프로도 지원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아이패드 미니 가격은 499달러로 시작하고 미국을 포함해 29개 국가와 지역에서 사전 주문할 수 있으며 오는 23일 매장에서 출시된다고 애플이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경쟁자 인텔과 AMD가 손을 잡았습니다. 영국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 ARM에 맞서 칩 설계를 위한 아키텍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인텔과 AMD는 워싱턴주 벨뷰에서 열린 중국 IT 기업 레노버의 테크월드 컨퍼런스에서 아키텍처 자문그룹을 결성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X86은 인텔이 40년 전 개발한 반도체 설계 표준입니다. AMD는 인텔로부터 X86의 라이센스를 받아 반도체를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인텔과 AMD는 PC 및 서버 칩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최근 보폭을 넓히고 있는 ARM의 아키텍처로부터 X86을 지키기 위해 손을 잡은 것입니다. 아마존이 글로벌 데이터 인공지능 AI 스타트업인 데이터브릭스와 자사의 AI 칩 활용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데이터브릭스는 AI와 데이터 분석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약 12,000개의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는 이번 계약으로
트레이니엄이라는 아마존 자체 AI 칩을 사용해서 앞으로 5년간 기업들에게 AI 모델을 맞춤형으로 개발하도록 지원하거나 자체적으로 AI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 이 트레이니엄은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오고 있는 AI 칩으로 아마존은 지난해 11월 업그레이드된 AI 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연말 명절 시즌에 콘서트 사진집과 최신 앨범 CD, LP판을 추가 발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위프트는 에라스 투어는 가장 멋진 경험이었고 우리가 함께 만든 추억을 특별 방식으로 기념하고 싶었다며 개인적인 소회와 비하인드 현장 사진, 매일 밤 여러분들이 가져다준 마법 같은 추억으로 가득 찬 공식 에라스 투어 북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라고 밝혔습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판매될 예정인데요. 타겟에서만 팝니다. 타겟 온라인몰 페이지에 따르면 256페이지로 구성된 에라스 투어 북 39.99달러, 사진, 현장 사진, 이미지, 스위프트가 쓴 글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음원으로만 판매되던 이 더 토처드라는 앨범은 역시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CD와 LP판으로 판매가 됩니다. LP 세트는 59.99달러, CD는 17.99달러에 판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어제 ABC TV 인기 톡쇼 지미 키멜 라이브쇼에 출연해서 신곡인 만트라 무대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제니는 관객의 반응 속에 등장해 힘있는 안무와 함께 흔들림 없는 라이브를 뽐냈습니다. 소속자는 제니는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으로 무대를 가득 채우면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줬고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 무대로 현장 관객과 미국의 시청자를 사로잡았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만트라는 공개 첫날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서 523만 7,858번에 재생돼서 데일리 탑상 글로벌 차트 5위로 진입했고 미국과 브라질, 싱가포르, 필리핀 등 전 세계 57개국 아이튠즈 탑송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미국 아이튠즈 탑송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K-팝 여성 솔로 가수는 이 제니가 처음입니다. 라드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2차전에서 뉴욕 양키즈가 클리블랜드를 6대3으로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양키즈는 어제 이긴 것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있죠. 에런 저지 홈런포가 터졌습니다. 3차전은 이제 아메리칸 리그 뉴욕 양키즈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간의 챔피언십 시리즈 3차전은 오늘 하루 쉬고 내일 펼쳐집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쉬었던 LA 다저스와 뉴욕 매치 간의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3차전은 오늘 오후 5시 뉴욕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팍스TV를 통해서 몇 번 한 2경기 보셨죠? 네. 이제부터 다시 또 FS1 케이블 채널로 돌아갑니다. 오늘 다저스는 워커빌러를 선발로 예고를 했고요. 뉴욕 매치는 선발로 루이스 세브리노를 예고를 했습니다. 현재 다저스와 매치는 시리즈 전적 1승 1패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